대영제국 흥망사 제11강은 잠자던 거인 동양세계를 공략하는 영국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유럽인이 동양을 접합니다. 물론 포르투갈이 그리고 에스파냐가 아메리카를 정복하고 포르투갈이 항로를 개설을 하긴 했지만 진짜 동양 중국은 아직까지 접하지 못했죠. 자, 그러다가 이제 16세기에 이제 들어서서 사람들이 이 동양에 대한 관심을 두게 됐죠. 우리가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이 있잖아요. 그 동방견문록은 원나라 시대에 베네치아 상인이었던 마르코 폴로가 16년간 머물렀다가 돌아가서 이야기를 남긴 거잖아요. 그 동방견문록을 많은 사람들이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그 중국이라는 땅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게 됐죠. 자,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 마테오 리치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이탈리아 출신이었고요. 중국에 가서 살면서 거기서 죽습니다. 중국 이름도 있어. 이마두라는 이름을 갖고 있고요. 그 사람의 묘도 지금 베이징에 있고요. 중국 공산당 베이징시 위원회 당교군에 있습니다. 중국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었다는 겁니다. 자, 이탈리아 출신의 예수회 선교사였습니다. 예수회라는 게 16세기 종교개혁 이후에 그 반종교개혁 개념으로 로마 카톨릭 내에 생긴 종교 단체죠. 이들이 선교 활동을 굉장히 활발하게 했죠. 자, 그 예수의 선교사로서 이탈리아에서 많은 공부를 한 다음에 이 사람이 중국에 들어와 가지고 여기서 대단한 업적을 남기죠. 바로 천주실의라는 책을 저술하고요. 로마 카톨릭과 유교의 공통 사상을 찾는데 주력했던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은 25살 때 광동성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여기 와가지고 중국어와 한자, 유교, 불교, 도교를 배웁니다. 그리고 나서 아예 중국에서 활동하기 위해서 초기에는 불교 승려로 옷을 입고 머리를 깎고 이렇게 활동을 했어요. 이제 그러다가 중국에서 그 불교가 그렇게 큰 대우를 받지 않는다는 걸 알고 유교식으로 변경을 합니다. 여기 복장도 여기 그림에 보시면 유교 복장을 이제 하고 있고요. 물론 얼굴은 뭐 감출 수 없겠지만 이제 말도 잘 하게 되고 지식도 상당히 높은 수준까지 오르게 됩니다. 한자를 배웠고 유교 경전에 통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배운 그 유교 경전을 바탕으로 천주실이란 책에 이 천주, 그래서 오늘날 로마 카톨릭을 한국에서는 천주교라고 부르잖아요. 하늘에 있는 주인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제 도입한 겁니다. 말하자면 유교 경전에서 천주 상제라는 개념을 가져다가 이걸 번역해서 천주라고 매긴 거예요. 그리고 유클리드의 기하 원본을 번역하고요. 그래서 상당수의 한자어가 그에 의해서 정립이 되고요. 천주, 기리사독이란 단어, 기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한자어가 된 거죠. 그러니까 지오메트리가 기하가 되고 그리스도교가 기리사독이 되고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한자로 번역한 여러 경전들이 조선으로 넘어가서 조선에도 그 천주교가 도입되게 된 데 큰 역할을 이제 하게 된 겁니다. 이 사람의 역할은 거기까지였어요. 그 다음에 연결이 잘 안 됐고요. 이 사람의 어떤 활동 내용들이 전해졌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을 같이 왔던 동료나 이런 사람들에서 마테오 리치가 이러이러한 활동을 했다라는 것들이 유럽에 전해져 가지고 그곳이 바로 마르코 폴로가 쓴 동방견문록에 나온 키타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마르코 폴로는 동방견문을 이렇게 쓰고 있어요. 데칸이 다스리는 땅 키타이는 황금이 풍부하고 수많은 사람이 거주한다. 키타이. 원래는 키타이가 거란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 중국을 키타이라고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키타이가 된 건데 여기 보면 홍콩의 항공사가 캐세이 패시픽이잖아요. 이게 키타이 패시픽이란 뜻이에요. 여기 키타이란 데서 중국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렇게 나온 거죠. 그 명나라에서는 이제 외국인을 받아들여서 이렇게 활동을 하게 했다가 명나라 말기쯤 가면 해금 정책을 추진합니다. 통상 무역도 잘 안 하게 되고요. 서양인과 교육도 아주 소극적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당연히 청나라와의 권력 교체기에는 그런 것들이 모두 다 이제 끊기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의 이제 명나라에서 청나라로 정권이 바뀌게 되죠. 만주에 살던 여진족들이 명나라를 멸망시키고 새로운 제국을 세우죠. 청나라의 전성기는 이렇게 세 황제가 있었습니다. 강희제, 옹정제, 걸륭제입니다. 청나라 집에는 강희제 때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청나라의 강역이 다 결정되고요. 중국 역사상 가장 오래된 재위 기간을 가진 사람 61년 했고요. 그 아들인 옹정제는 강희제 사남이었고요. 치열한 후계 과정을 거쳐서 내부 통제를 잘 했고요. 또 그 아들이었던 걸룽제 때 사실상 청나라의 전성기를 이루게 되고요. 또 재정적으로 아주 풍부한 나라를 만들게 되고 문화적으로도 완숙한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청나라는 강희제가 전성기를 만들고 옹정제가 다지고 걸륭제 때 절정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강희제부터 걸륭제까지 한 150년쯤 되는데 이 150년 사이에 최절정기를 이루게 되죠. 이 청나라가 역사상 가장 강건한 나라, 가장 경제가 부흥했던 거의 150년간 전 세계의 넘버원 국가였던 거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 시대에 아직까지 유럽은 이 청나라에 견줄 만한 경제력이나 권력이나 이런 것들은 없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걸륭제 때에 이르러서 어느 정도 청나라가 안정이 되니까 이제 무역이 활성화가 됩니다. 서양의 무역 상인들이 이제 광동성까지 와서 활약을 할 수 있게 되죠. 자, 당시에 이 동양 무역을 했던 무역항들이 이렇습니다. 캘커타가 있었고요. 말레이시아 쪽에 물라카 항구가 있죠. 그리고 오늘날 인도네시아 수도인 자카르타가 있고, 그래서 캘커타를 거쳐서 말레이시아 물라카를 거치고 자카르타까지 오고 여기서 다시 북상을 해서 광동성까지 오는 이런 항로가 있었던 거죠. 이렇게 광동성에서 물라카를 거쳐서 캘커타까지 가는, 또는 캘커타에서 실론섬을 거쳐서 아라비아까지 가는 이 운행은요, 당시에는 다 범선이었잖아요. 바람을 타고 움직이는 범선. 여기는 계절마다 바람의 방향이 바뀌어요. 그래서 이걸 계절풍이라고 부르거든요. 여길 왕복하면 2년이 걸리는 거예요. 계절풍을 타고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이 당시에 상인들의 활동이었던 겁니다. 그 걸륭제의 초기 때 네덜란드 상인, 포르투갈 상인, 영국 상인들이 이 지역까지 오게 됩니다. 중국의 상품을 사기 위해서 광동성과 그 북쪽으로 오르락내리락 했죠. 자, 그런데 주로 열렸던 시장은 광동성이었는데 실제로 영국 상인들이 원했던 상품은 비단과 차였어요. 근데 이 비단과 차가 어디서 많이 나오냐면 여기 항저우, 닝보, 저장성 이쪽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광동성보다는 여기 닝보, 영파라고 부르는 이쪽으로 가려고 많이 시도를 했죠. 이쪽에 항구를 열어달라라고 하는 요구사항이 많았던 겁니다. 그런데 청나라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본거지와 가까운 그 닝보항을 열어주길 싫어했어요. 굳이 서양과 무역을 하려고 생각도 별로 없었고, 하도 무역을 해달라고 하니까 그러면 열어줄게. 그래서 하나만 열어줍니다. 바로 광동성의 광저우시만 열어준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 광동 13행이라고 하는 무역관이 생기가 되는 거예요. 13개의 무역하는 집에서 광동 13행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684년부터 1856년까지 주강, 광동성을 흐르는 주강을 따라 발달한 청나라의 이제 무역지구인 거죠. 여기 국기가 있죠? 여기 미국 국기도 있고, 영국기도 있고, 네덜란드기도 있고 쭉 있습니다. 각 나라별로 이렇게 상관들이 쭉 열려가지고 여기서 교역이 이루어지게 된 거죠. 자, 청나라 입장에서는 북쪽까지 올라와서 무역하는 건 싫다. 오로지 광동성에서만 무역을 해라라고 한정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알아볼 게 뭐냐면 차라는 거예요. 여기 차라는 한자가 있죠? 근데 우리가 다과라는 걸 부르는 단어도 있잖아요. 다과. 그럼 차와 과자가 다과잖아요. 그래서 차라는 단어는요, 차라고 부르기도 하고 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차는 북방어로 했을 때 부르는 게 차고, 남방어, 그러니까 만다린어로 부르면 다입니다. 그래서 북방 쪽에서 차가 전해진 곳은 대부분 차 또는 차이라고 불러요. 여기 지도에 보시면 빨간색 지역은 차를 차 또는 차이라고 부릅니다. 여기 터키에서도 차이라고 그러고요. 북아프리카에서도 차이라고 부르죠. 오늘날 차를 가장 많이 마시는 나라는 터키입니다. 인당 가장 많이 마시는 나라는 터키예요. 엄청나게 많이 마시죠. 그래서 러시아, 이게 중앙아시아 전부 차라고 부르고요. 여기 육로로 차가 전해지는 곳, 이것을 차라고 부르고, 티라고 부르는 곳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인도 동부, 그리고 유럽은 티라고 부릅니다. 자, 티는 다에서 왔겠죠? 만다리너. 그러니까 바다를 거쳐서 차가 전해진 곳은 티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재밌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차 또는 다를 부른 것처럼 그러니까 북방에선 차를 불렀고 남방에선 다라 불렀다는 겁니다. 바로 그 차, 이 차가 사실은 영국인한테 굉장히 중요한 상품이 되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차를 많이 수입해서 영국 시장에 공급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청나라 조정에서 광동성만 열어놓고 다른 곳에는 열지 않는단 말이에요. 특히 이 영파항을 열어야 산지에서 바로바로 차를 사서 구입할 수가 있는데 광동성만 열어주니까 불편하단 말이죠. 1792년 영국 정부에서는 조지 3세의 명에 의해서 맥카트니를 특사로 파견합니다. 무역을 자유롭게 해달라, 아니면 국제관계를 열자라는 의미에서 맥카트니 경이 여기를 찾아갑니다. 그 맥카트니 경은 두 가지 목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중국에 가서 국가 간의 상관 서로 맺고 그리고 무역상을 열기 위해서, 또 차가 일본에서도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일본까지 가가지고 쇼군을 만나서 직접 차를 거래하려고 배를 텐진항에 내렸습니다. 그 텐진항에서 북경으로 가려고 이렇게 하고, 그 북경에서 일이 잘 되면 텐진항에서 일본까지 갔다 오겠노라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갔었죠. 근데 북경에 갔더니 권룡제가 여름별장인 열하까지 있더라. 그러니까 열하는 북경에서 만리장성을 건너서 북쪽에 있는 초원에 있거든요. 거기까지 맥카트니가 찾아가게 됩니다. 열하에서 권룡제와 맥카트니가 이렇게 만났습니다. 자, 이렇게 정식 사절로 대해달라고 맥카트니는 왔어요. 그러니까 맥카트니는 본인을 스스로 영국식의 뭐 대사 뭐 이런 개념으로 온 거죠. 자, 그랬는데 이 청나라 조정에서는 아니 다른 나라에서 찾아오면 황제한테 와서 3개 구고들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법도가 있는 거죠. 3번 절하고 9번 머리를 수그리는 중화의 사상에 의하면 청나라는 중심이고 각 나라의 사신들이 오면 당연히 신하로서 대해야 된다라는 게 기본 생각이었던 거죠. 근데 맥카트니는 정식 사절로 인정해 달라 그랬고, 그러니까 정식 사절로서 뭔가 대화를 해놓고 자신은 영국 왕의 대리니까 그렇게 해야겠다라는 유럽식 방식 생각했던 거고, 청나라에서는 중화제국을 찾아온 이는 모두 봉신이니까 절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3박 4일 동안 얘기 갖고 다퉈요. 그럼 얘기 서로 안 되죠. 서로 문화가 이게 차이 크니까 결국은 손에 입맞춤 하는 것으로 타협을 합니다. 그러니까 손에 입맞춤 하는 건 청나라의 문화가 아니죠. 문화가 아닌데 이제 맥카트니가 주장을 하니까 그거 나쁘지 않겠네 이런 생각해서 이제 타협을 하고 여기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죠. 무역에 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래서 이 고두에서 영어 단어 고토란 말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자, 문제는 청나라는 영국과의 교역에 활성화할 이유가 사실 없는 거죠. 원래 청나라 또는 명나라, 이 중화제국은 지역에 있는 뭐 한반도에 있는 뭐 조선이든 어디든 좋습니다. 지역에 있는 나라와의 1대1 교육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항상 청나라 황제가 하사하는 하사품 개념이죠. 상당히 적자를 보기도 했어요. 그런 경우에. 그게 무역이라는 게 사실은 그 개념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영국에서 맥카트징이 와가지고 그런 1대1 관계 무역을 하자 그러니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별로 그렇게 해주고 싶지도 않고. 그래서 그 통상 관계가 이제 거절이 됩니다. 맥카트니는 속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자, 문제는 영국 소비자들이었어요. 이 영국 소비자들은 청나라의 상품에 완전히 빠졌어요. 특히 비단, 도자기, 차였던 거죠. 특히 차였습니다. 우리가 티타임이란 말이 있잖아요. 영국 사람들은 티타임을 가졌다는 거죠.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 1800년경에 영국의 티 파티가 있습니다. 비단 옷을 입고요. 도자기에 차를 마시는 연애를 합니다. 이게 티타임인데요. 티타임이 하루 3번 있어요. 11지스에서 오전 11시에 티타임, 애프터눈 티 또는 로우티 해가지고 오후 4시에서 6시 사이, 이때는 간단한 간식도 곁들인다. 하이티라고 해서 저녁을 겸해서 먹는 시간대다. 오후 5시에서 7시 사이에. 그러니까 티타임은 하루에 3번씩 한다. 그러니까 티라는 건 항상 기본적인 음식 같은 거죠. 근데 이 티가 중국에서는 녹차잖아요. 근데 녹차가 배를 타고 가는 과정에서 열이 나죠. 남방 지역을 지나니까. 그래서 발효가 되는 거죠. 발효를 거쳐서 영국에 도착하면 이게 홍차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 사람들은 홍차를 주로
마시게 되었다는 거고요. 이렇게 차를 마시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영국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교육이 원활치도 않은 데다가 문제는 비단과 차를 영국 상인은 계속 사가요. 근데 문제는 교육은 주고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영국이 뭔가 물건을 줘야 되는데 이 청나라에서는 영국 상품을 원하지 않습니다. 영국에서 파는 무기, 모직물, 면직물 이런 걸 중국에서는 사지 않습니다. 왜? 중국 제품이 더 좋아요. 그러면 영국은 뭘 주고 차를 사요? 오로지 은밖에 없습니다. 물론 영국도 원래는 은이 없었어요. 근데 어디 은일까요? 바로 에스파냐가 아메리카에서 가져왔던 그런 은이 유럽에 쫙 퍼졌죠. 그래서 그 은을 가지고 청나라에 가서 비단과 도자기, 차를 사오게 된 거죠. 그래서 1781년부터 1810년까지 청에 유입된 은이 무려 4,200만 양 수준이었다. 이런 겁니다. 중국에도 원래 은이 부족해요. 원래 은이 별로 없는 나라거든요. 근데 명나라 시대에 일본에서 은이 들어오고 또 명나라 시대에 에스파냐에서 태평양을 건너가지고 마닐라에 왔던 은이 명나라 때부터 들어왔어요. 그래서 은이 돌면서부터 중국 경제가 활성화를 하게 됩니다. 은 자체가 중국 경제 아주 중요한 화폐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이 가져다 둔 은 또는 일본에서 들어온 은이 이 중국 경제 활성화하시는데 엄청나게 기여를 했죠. 문제는 여기에 영국 입장에서는 말하자면 무역 적자가 심각해지는 겁니다. 은이 계속 공급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말이 은행이라는 말이죠. 우리가 뱅크를 은행이라고 하잖아요. 은이 뭐냐면 은이 거래하는 곳. 그래서 은행이라고, 뱅크를 은행이라고 번역을 하게 된 거죠. 홍차가 영국에는 생활식품이 되었는데 문제는 이게 계속 무역 적자가 되니까 은이 계속 영국에 있는 은이 중국으로 가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영국도 은이 부족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럼 이 무역 적자를 해소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안이 뭐냐라고 고민해 봤더니 아편이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인도에서 아편을 재배해서 동인도 회사 또는 동인도 회사가 역할을 부여한 여러 작은 회사들이 중국과 교역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길이 이제 열리게 된 거죠. 자, 아편 이렇게 생겼죠? 아편 파란색 열매 같은 게 있는데 여기다가 칼집을 이렇게 대면 하얗게 진액 같은 게 나옵니다. 그래서 진액을 모아서 이거를 가공을 하면 이제 아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아편을 인도에서 재배해 가지고 이걸 가공해서 청나라에 공급하는 것. 그러면 은을 전해주지 않고도 청나라의 비단과 차를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방법론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 아편을 무역했던 주역들이 파르시라고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영국의 동인도 회사가 직접 하지 않고 이것을 전체적인 주관을 동인도 회사가 하고 인도에 있던 작은 상인들한테 이 아편 무역을 맡긴 겁니다. 그 아편 무역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파르시라는 사람들인데 이 파르시는 뭐냐면 인도에 거주하는 페르시아 사람이란 뜻입니다. 주로 조로아스터의 신도들이죠. 파르시아 또는 파르티아. 여기서 중심이 돼서 나온 게 그 페르시아거든요. 그쪽에서 건너온 인도 서부에 살던 이 사람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아편 무역을 하게 된 겁니다. 오늘날에도 파르시는 존재합니다. 이들은 시족끼리만 결혼을 하기 때문에 인구는 많지 않아도 그들의 혈통을 유지하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들이 아편 무역으로 성공했고 그 성공했던 가문 중에 하나가 타타 그룹입니다. 예전에 타타 그룹이 쌍용 자동차를 인수한 적이 있었거든요. 인도에서도 손에 꼽는 대기업입니다. 그리고 이 타타 그룹은 이 아편 무역을 하다가 나중에 미국에서 남북전쟁이 벌어질 때 그 면화가 미국에서도 많이 생산이 되거든요. 거기서 갑자기 전쟁이 벌어지고 하면서 면화가 부족해졌어요. 그래서 인도에 있는 면화를 미국에 수출해가지고 또 떼돈을 벌게 되죠. 그래서 이제 타타란 사람들이 이제 성장을 하게 됐는데 어쨌든 동인도에 사는 이 타타라고 하는 사람들을 활용해가지고 이들을 아편 무역에 주로 활용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도를 보시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됩니다. 영국에서는 면직물, 모직물, 은 또는 대포 이런 것들이 인도에 옵니다. 자, 인도에 오면 인도에서 아편을 재배해가지고 이 아편이 중국으로 가고 중국에서 차, 비단, 도자기를 수입해서 인도를 거쳐서 영국으로 가게 되는 이런 거래 구조가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